라디오 생활법률, 법률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영민할 수 없다. 김영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제 친구 중에요. 네. 제 돈을 빌려갔어요. 네. 빌려가서는 한동안 안 갚는 겁니다.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랑이 사줬어. 그러면서 네. 명품 가방을 이렇게 딱 들고 온 거예요. 네. 너무 얌체죠. 그렇죠. 얄밉죠. 네. 아니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만 해도 예.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 진짜 큰 돈을 빌리고 갚고 네. 하는 이 상황에서 네. 화장실 들어갈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돈을 빌려갈 때는 막 이러더니 네. 없어. 음. 뭐 이러고는 아니면 있는 재산도 다른데 막 빼돌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자, 처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보통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실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예. 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바뀌듯이 빌릴 때 급하니까 막 빌렸는데 예. 이제 갚아라고 하면은 뭐 남에게 옮겨 놓는다든지 뭐 숨긴다든지 예, 그런 빼돌리는 빼돌리는 거잖아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빼돌린 경우를 간정해서 말씀드리면 형사상으로는 강제집행 멘탈죄로 이제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네. 있고요. 민사상으로는 이제 사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빼돌린 재산을 다시 이제 그 사람 이제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다시 법률 용어로는 채무자라고 하는 네. 채무자한테 다시 돌려놓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사행위 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네. 어디를 오늘은 알아볼까요? 처벌을 받게 해서 좀 속이 후련해지고 그죠? 싶다고 하시니까 예. 강제집행 멘탈죄에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예, 강제집행 멘탈죄는 네. 형법 제327조에 나와 있는데요. 법조문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도 다 보고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이 사람 그죠? 갚을 능력 보고. 갚을 능력 있다. 예를 뭐 재산이 있으니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집행, 그게 압류해가지고 경매해가지고 돈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네. 야금야금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고 있어요. 이런 나쁜 삐리리 같은. 정말 얌체짓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화가 막 치솟겠죠. 예. 내 그래요.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빼돌린다니. 예. 그러면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놓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라야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멘탈죄는 법률 용어로 위헌범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헌범 하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위험하면 되는 범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으면은 이제 강제집행 멘탈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라 하는 게 우리 생각해 보면 뭐예요? 뭐 너 돈을 안 주고 있으니 빨리 갚아라고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일단 보내고, 예, 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걸려고 하는 태세를 보이거나 뭔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낌새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렸다면은 강제집행 멘탈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뭐 언니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이 4가지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볼까요? 예. 네. 아까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라고 했는데요. 은닉 같은 경우에는 네. 채무자가 빚독촉이 자꾸 들어오고 소송도 제기하려고 하자 자기 계좌에 있던 돈을 빼내가지고 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나 나쁜 삐리리. 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빼가지고 현금으로 바꿔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은닉에 해당합니다. 우와, 은닉. 그리고
파괴도 이제 강제집행 멘탈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내 재산인데 파괴를 해요? 예, 그 드문 경우긴 하지만 네. 저 사람한테 절대 주기 싫어. 그래서 고의로 파괴해버리거나. 아, 예, 그리고 뭐 내 공장에 있는 무슨 핵심 부품 같은 경우를 네네. 따로 빼내가지고 이제 그 다른데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예. 내가 못 가지가 예, 상대방도 예. 못 가지게 아예 파괴를 아예, 해버리는 예. 경우도 있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삐리리. 예. 또 세 번째는요? 그리고 허위 양도 같은 경우에 허위 양도? 예, 허위 양도는 이제 누구에게 가짜로 실제 양도가 아니라 이제 이름만 그 사람으로 해놓고 나중에 요 상태만 지금 모면하려고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오려는 속셈이군요.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 아, 그런 나쁜 경우가 삐리리 있습니다. 삐리리.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리고 허위 채무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이런 좀 친한 사람? 지인들에게 이제 가짜로 이제 뭐 채무를 부담한다는 계약서를 써주고 하면 나중에 강제 집행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이 들어갔을 때는 그 채권을 이제 안분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분 배당이라는 게 각자 채권에게 비례해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허위로 채무를 부담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뭐 돈을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담보하는 재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또 채권자가 이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강제집행 멘탈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부부가 이제 네. 이게 채무를 안 하려고 네. 위장 이혼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이혼을 해가지고 네. 근데 또 집에 또 같이 살고 있어요. 네. 보면 네. 근데 또 이혼했다 그러고 네. 내 재산은 없다. 나 네. 이혼해서 이게 다 줘버렸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런 경우도 네. 사실은 좀 실제 많이 일어나는 많아요? 경우는 예,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종종 이렇게 보는 경우인데요. 법적으로는 가장 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짜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가장 이혼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우리 마음이 서로가 안 맞아서 헤어진 거니까. 우리 헤어질 거야 예.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3자가 나서가지고 누구 아직 사랑하고 있어, 누구는 이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입증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가장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혼이라고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근데 이제 영규 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해놓고도 같이 살고 있거나 그러니까요. 서로 뭐 재산을 이렇게 같은 통장에 쓰거나 네. 이런 게 들키면은 이제 가장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제집행 멘탈죄가 성립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혼으로 밝혀진다면은 강제집행 멘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혼을 했고, 재산분을 나눠가는 거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혼인생활 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그 기한만큼 자기 거를 자기가 찾아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로 양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강제집행 멘탈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돈을 빌려놓고 네.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이럴 네, 때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그 강제집행 멘탈죄 같은 경우는 형사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안 갚고 뭐 도망을 간다거나 재산을 빼돌릴 이런 낌새가 보이면은 가압류나 가처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민사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재산을 보전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도 여러분 빌린 돈은 잘 갚읍시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